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적 A형의 경주고요. 2세 루키 1의 경주입니다. 따라서 상금이 상당히 높죠. 자, 이번 경주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11마리가 데뷔전이고요. 한 마리가 이제 한번 경주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상당히 강한 말이죠. 자, 10번 옥스퍼드 킹. 이제 지난 경주에서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놀라운 걸음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한 말인데요. 그 당시 1착을 했던 포투스 1보다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본다면 오히려 이 옥스퍼드 킹이 더 발전 기대치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일단 뭐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인데 좀 뒷심도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말들은 다 데뷔전인데 좀 관심 있는 말이 1번 KN 특급, 3번 브라이트 빅터, 그 다음에 6번 원더풀 조이, 맨 마지막으로 12번 글로벌 영웅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안병기 조교사가 지금 두 마리를 이제 동반 출전을 좀 시키고 있어요. 원더풀 조이하고 브라이트 빅터 이 두 마리를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능력 검사 모습으로 보면 원더풀 조이보다는 브라이트 빅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능력 검사에서 이 브라이트 빅터는 초반에 조금 주춤했는데 김효정 기수가 밀고 나오면서 선행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나름대로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수가 이제 김효정 기수를 하는 게 조금 걸리고요. 아무래도 이 경주에서는 옥스퍼드 킹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과연 뒤에서 브라이트 빅터가 좀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1번 KN 특급은 게이트의 이점도 있죠. 그리고 기수도 역시 문세영 기수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발력도 나름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직선주로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막 뛰어나다 이런 모습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힘이 더 차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이고요. 동반 출조하는 이 원더풀 조이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밀려있는 이제 12번 글로벌 영웅, 이 마필이 능력검사에서는 곱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능력검사지만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기록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이 능력검사의 앞에 있던 말들이 뭐 속도를 좀 죽였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거고요. 제가 이 경주에서 좀 복병권에 관심으로 보고 있는 말은 이제 9번 더킹 블레이드입니다. 더킹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옆에 말과 좀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무난하게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켜갔고 끝걸음도 괜찮아서 기록이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뛰는 습성으로 봤을 때는 충마가 옥스퍼드 킹이기 때문에 이 말의 선행을 보내주고 뒷선에 붙여갈 수 있는 말이 더킹 블레이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인기가 있을 KN 특급 브라이트 빅터, 뭐 이 두 마리 당연히 보기는 봐야 되지만 그 인기만큼의 과신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는 말입니다. 자, 그럼 마필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어쨌든 뭐 충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말은 역시 10번 옥스퍼드 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 뛰어줄 수 있는 더킹 블레이드, 브라이트 빅터,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를 더 보자면 KN 특급까지 이렇게 4마리를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영웅은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2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 3세 이상마의 경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세 이상인데도 전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휴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올해도 반 이상이 갔고 이제 내년이 되면 다 4세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낄 수가 없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주에서의 변수는 경주 거리가 1000m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경주에서 좀 관심이 있는 말들이 4번 스프링컴, 5번 록비트, 6번 레전드 윈, 8번 어플리트 마린, 11번 가보사랑해, 12번 글로리 파이터, 뭐 이런 말들이 좀 인기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선에서 좀 끝날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필들이 지금 1200m나 1300m, 1400m에서는 솔직히 다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은 말들이란 얘기인데 1000m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들 중에서 순발력이 가장 앞서는 11번 가보사랑해하고 12번 글로리 파이터, 이 두 마필이 지금 외곽으로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스프링컴이라든가 록비트, 레전드 윈, 이제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들이니까 튀어나오려고 할 텐데, 순발력은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가보사랑의 글로리 파이터가 조금은 앞서 있기 때문에 휘감고 안으로 들어올 가망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게이트 말하고 바깥 게이트 말이 옆으로 쭉 늘어서서 가는 경주가 만약에 된다면 외곽이 불리해지는 거고, 11번 가보사랑이나 12번 글로리 파이터가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가버리면 이 안에 있는 말들이 갇힐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뚫고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선입권에서 좀 볼 수 있는 말이 8번 어플리트 마린인데, 만약에 이게 경주 흐름이 빠르게 되면 쫓아올 시간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경주는 앞선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앞선에서 버티고 끝날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가보사랑해와 글로리 파이터가 경주를 좀 주도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가보사랑해는 솔직히 지난 경주 1200m에서 선행도 못 나오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박으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뭐 박으론 기수가 뭐 뛰어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제로 기수보다는 좀 나았고, 선행력 튀어나오는 힘에 있어서는 박으론 기수가 그래도 좀 탁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승부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12번마 글로리 파이터, 뭐 문세영 기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외곽 게이트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래도 뒷심이 있고 뚫고 나올 힘이 있는 말은 4번마 스프링컴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마음먹고 마지막 채찍질을 가한다면 이 스프링컴이 직선주로 해서 선행마들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5번마 록피트나 6번마 레전드 윈은 장거리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300, 1400에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1000m라는 적정거리에서 어쨌든 좀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다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끝가름이 좀 무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번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경주는 좀 혼전이 불가피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우위가 확 드러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개로 봤을 때 저는 외곽 게이트의 말들이 좀 휘어잡는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게 보는 거는 12번마 글로리 파이터, 그리고 11번마 가보사랑해, 이 두 마리가 외곽에서 치고 나와서 그냥 땡땡 굳는 그림을 보는 거고요. 이 두 마리의 선행 싸움을 잡을 수 있는 말이라면 역시 4번 스프링컴,
여기까지 좀 익상 가능마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칠 수 있다면 조상범 기수가 기순한 8번 어플리트 마린까지도 어부지리성 입상을 좀 노릴 수 있는 거고요. 5번 로피트나 6번 레전드 윈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능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능력은 다 비슷비슷한데 결론은 뭐냐 하면 전개에서 좀 꼬일 까망이 있다. 그래서 인기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는 조금 어렵게 보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마필들의 능력이 엇비슷합니다. 만약에 실전 배팅이라면 이런 경주는 좀 가볍게 처리하는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제 3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 3세 이상마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3세마들이에요. 3세마들인데 뭐 데뷔전을 갖는 말도 있고 뭐 많아봐야 5전 6전입니다. 대부분이 1전 2전 정도 치른 말들이거든요. 바로 지난 경주에 뭐 데뷔전을 치렀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오래 남았는데 바로 4세마라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마주 입장에서는 이 말을 사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경마가 휴장이 길어지면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의 능력이 이제는 능력이 있는 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값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의 능력을 갖고만 좀 보시고 그 외의 변수는 웬만하면 좀 생각하지 마시란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1000m 경주입니다. 1000m 경주고 10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앞장 까는 말이 결국은 좋습니다. 근데 전개가 어떤 식으로 어느 말이 앞장을 깔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은 1번 KM 파워, 2번 포텐셜 에너지, 3번 그레이스 퀸, 4번 베스트 패밀리, 9번 이스트원, 그리고 11번 메이블루까지 이 정도가 좀 관심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각각의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이게 선행마들인데 앞말들이 대부분이고요. 마체들이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형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중에서는 이제 3번 그레이스 퀸, 지난 경주에서 참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인데 하만식 기수가 처음 스타트에서 조금 삐끗했죠. 그래서 좀 선행을 못 나가면서 결국 뒤에서 놀다가 끝나고 말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어 보이고 이번에는 이제 송지철 기수로 기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송지철 기수가 원래 이 그레이스 퀸을 이제 능력 검사까지 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잘 알 수 있으리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력 하면 지금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은 이제 11번 메이블루입니다. 메이블루가 선행력은 상당히 좋고 지난번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엔 지금 이혁 기수로 변경을 했어요. 이 말은 결국 선행을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메이블루가 보면 지난 경주도 외곽에서 뛰었고 계속해서 좀 외곽에 좀 밀린 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강한 선행마들이랑 좀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말들에 비해서는 좀 강한 선행마들과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비록 외곽 게이트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메이블루가 상당히 전개 이점 좀 갖고 있지 않냐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 경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9번 이스트원입니다. 일단 순말이죠. 순말이고 어쨌든 이 이스트원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끈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일찍 경기를 좀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1300m에서 뛰었었는데 1300m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짧습니다. 이 말은요. 그런데 1000m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금 1000m로 거리를 내렸고 기수도 신영철 기수로 기수 변경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좀 승부 의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전을 뛰면서 이제 2착 한 번만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승군을 빨리 해야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주에 인기 있었던 1번 KM 파워나 2번 포텐셜 에너지, 이 말은 솔직히 저는 기수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후차권, 선의권에서 좀 치고 들어온다면 박우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번 베스트 패밀리 정도가 추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 450kg대의 좀 체격이 작은 말들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만약에 벌어지면 버티기는 솔직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스트원의 입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뭐 인기로는 뭐 3번 그레이스퀸이 뭐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 경주는 9번 이스트원하고요, 11번 메이블루가 외곽에서 스타트하면서 휘감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이제 3번 그레이스킨이 튀어나올 거고 4번 베스트 패밀리가 바로 선입권에 붙을 텐데, 만약에 9번 11번이 조금만 더 빨리 선행을 치고 나가버리면 3번 그레이스퀸은 안에 갇힙니다. 갇히게 되면 솔직히 그 갇힌 거를 뚫고 나올 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말은 1번 KM 파워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수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번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능력들이 솔직히 다 그만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보는 말은 9번 이스트원. 이 말이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분명히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바로 옆에서 붙여갈 수 있는 말은 11번 메이블루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아주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 둘 중에 한 마리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선행 경합을 좀 심하게 하지 않고 좀 가는 조건이고요. 바로 뒷선에 붙일 수 있는 그레이스 퀸,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갇힐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4번 베스트 패밀리가 앞선이 무너진다면 한 발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병권으로 단독 선행을 간다면 그레이스 퀸이 지난번에 좀 못 뛴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탄다면 그레이스 퀸까지도 봐줘야 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제 4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별정 시형의 경주고요. 3세 이하 루키2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그렇게 막 뛰어난 말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주의 전개가 조금 중요한 경주예요. 왜냐하면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주 거리가 1400m라는 거, 요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선행마들은 조금 무너질 가망이 높은 경주로 보고 있고요. 선입권의 말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이제 스타트가 딱 되면 게이트 2점 있는 1번 보고 또 보고 하고, 지난 경주 이제 기습 선행을 나갔었던 12번 더 드림이 이 두 마리가 좀 선행 경쟁을 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고요. 바로 뒤에서 뭐 어바웃 썸씽이라든가 올드 블레이드, 뭐 청담여걸, 드림 패션 등이 이제 선입권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자리 잡기 이제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주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3번 올드 블레이드입니다.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이 전체 말들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여지고, 기수도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드블레이드가 지난번에 2착을 갖다 댈 때 맨 후미에서 바닥 추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못 들어올 상황에서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그때 경주보다는 조금은 편성이 좀 더 세다라고 봤을 때, 이 올드블레이드의 문세용 기수라면 제가 보기엔 3코너나 4코너 돌면서 직선주로 해서 바로 앞선에 있는 선행마들을 좀 넘어갈 가망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번하고 12번이 어느 정도 선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인데,
이 올드블레이드도 지금은 뭐 바닥 주입으로 해서는 솔직히 이게 무조건 입상한다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좀 지난번 경주에 비해서는 서둘러서 들어올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선행마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고요. 그랬을 때 이 올드블레이드를 같이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좀 뭐 엉뚱하기는 하지만 5번 청담역을 이 말이 뛰는 습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요. 이마필은 뭐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아주 강한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바로 붙여서 갈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좀 인기 마필로 팔렸지만 결국은 이제 뒷선에서 놀고 말았는데 이번에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뭐 부담 중량 1kg 감량을 받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전개로 봤을 때 선행마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올드블레이드에 붙여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좀 인기권에 있을 말이 이제 11번 드림패션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3착을 갖다 댔기 때문에 좀 인기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그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약한 경주였죠. 기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여차하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올드브레이드는 거의 충마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권에서는 조금 혼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주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수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제 이동진 기수인데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나 또는 선행 습성으로 봤을 때는 이 썬더윈드는 그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브레이드와 거의 비슷한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수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의 능력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봐줘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행마가 좀 무너진다 쪽이기 때문에 전개 추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역시 올드브레이드입니다. 올드브레이드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는 말은 안토니오 기수를 믿고 청담역을, 그리고 기수는 약하지만 마필의 능력이 있는 6번 썬더윈드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혹시나 이 올드브레이드가 좀 앞선에 있는 말들을 몰고서 가는 진행을 하게 된다면 뭐 마지막 결승주로에서는 당연히 넘어서겠지만 선행권에서 버틸 수 있는 12번 더 드림까지는 복벽권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경주는 부산 교차 경주입니다. 그래서 부경 제1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별정 B형의 경주고요. 연령 오픈의 경주입니다. 8마리가 이제 출전하는 지금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경주의 전개 뭐 이런 거보다는요, 말의 습성이라든가 능력, 그리고 기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지금 국산마 5등급 말인데요. 솔직히 국산마 4등급으로 승군을 했을 때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군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형군에서도 뭐 우승이나 준우승 또는 착순권에 들어야 상금벌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겠죠. 보시면 4번 닥터 스카이가 레이팅이 지금 30이고요. 7번 헌터파크가 레이팅이 31입니다. 우승을 했을 경우에 최소 레이팅이 플러스 5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은 뭐 우승한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 닥터 스카이는 아직 3세고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헌터파크는 이제 5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보여줄 걸음은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특징이 방동석 조교사가 인디언 추장하고 헌터파크 두 마리를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8마리가 뛰는데 2마리가 같은 집 말이다. 자, 그럼 양동작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경주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말은 1번 돼지자랑입니다.
뭐 이 말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편성 자체가 좀 약한 편성인데 1600m라는 거리에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대지자랑은 기본적으로 좀 선행력도 좀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뒷심이 좀 없어서 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데 단독 선행을 간다라면 버틸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편성에서 김호수 기수가 1번 게이트에 선행 찬스를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수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자랑이 치고 나갔을 때 좀 따라붙어서 이 말을 잡을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붙어서 갈 수 있는 말은 4번 닥터스카이 정도예요. 닥터스카이 정도가 좀 붙어서 갈 텐데 그렇다고 이 말이 뭐 아주 세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대지자랑하고 닥터스카이 이 두 마리가 그냥 땡땡 굳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주예요, 경주 자체는. 그런데 자,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는 이 인디언 추장이나 또는 이 진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 헌터파크 이 두 마리가 어쨌든 지금 동반 출전을 하면서 입상권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 대지자랑하고 닥터스카이의 선행 경쟁에 뒷선을 노릴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기수도 그렇고 말의 능력도 그렇고 인디언 추장 쪽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 말이 아주 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건 항상 이 편성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요 8마리가 지금 뛰는데 솔직히 말들도 믿을 말이 별로 없다. 저 부진마 경주다. 오히려 배당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전 배팅이라면 솔직히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 국산마 5등급 경주인데 발이 8마리 뿐이 안 나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1번 대지자랑이 가장 전개로 봤을 때는 단독 선행도 가능한 찬스를 좀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보여진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이 닥터스카이가 그나마 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인권 기수가 지난주 완전히 망쳤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막 날라다니다가 지난주에 숨고르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또 한번 자기 능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마피를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1번 대지자랑 그리고 4번 닥터스카이 이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그림도 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2번 인디언 추장의 마지막 역전 이렇게까지 그려보는 거고요. 뭐 8마리인데 4마리를 찍는다 뭐 이것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4두 예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복병권으로 본다면 7번 헌터파크까지는 좀 봐줘야 될 경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제5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제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이제 11마리가 이제 승부를 겨루겠는데 이 경주에는 좀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죠. 자 4번 발바투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이게 데뷔전에서는 그냥 바닥에서 놀았고 두 번째에서는 좀 센 말들, 좀 강한 말들이랑 붙어서 마지막에 끝걸음 보여주면서 3차까지 갖다 대고는 직전 경주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취입을 했죠. 마치 앞선의 말들은 다 세워놓고 혼자 뛰는 것처럼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입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거리가 늘었습니다. 1400m로. 그러니까 추입력 있는 말한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추입력 좋은 말이 거리가 늘어날수록 좀 경쟁력이 있는 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추입이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거리 적성이라는 건데 자, 이 발바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거리 적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세네 자말에서 선행력 갖고 원래는 뛰어야 되는데 이 말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은 그다지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추임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매가 조금은 더 기대되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강자들과 계속해서 붙으려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좀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교사라든가 기수 이런 분들이 좀 신경을 쓰겠지만 순발력을 기르는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는 발바투가 아마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갈 거고요. 또 특별한 말이 그렇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3번 장군의 시대, 그리고 5번 럭셔리 캡틴, 이 두 마필이 좀 선행 나가는 말들 중에서는 조금 강해 보이고요.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말이 7번 마 스피드 흥룡입니다. 자, 그럼 스피드 흥룡이 들어오려면 이 장군의 시대나 럭셔리 캡틴이 좀 선행 경합을 좀 심하게 해서 좀 무너져야 되는데, 이 장군의 시대가 이제 앞서는 분명히 나갈 거예요. 김효정 기수는 뭐 주특기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순발력이 좀 나아 보이는 말입니다. 근데 뒷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m를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럭셔리 캡틴이 지금 박으른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상승 타다가 지난번 7월 달에 이제 그 승군전에서 이현종 기수가 타고 아주 대박을 터뜨렸죠. 물론 배당이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 럭셔리 캡틴이 인기 1위에서 들어오질 않는 바람에 597배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공인데,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적인 기수인 박으른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경주는 이 4번 발바투 그리고 5번 럭셔리 캡틴, 이 두 마필의 좀 단방 승부가 좀 가능해 보이고,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는 스피드 흥룡이 조금 노려볼 만한 경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실질 배당, 그러니까 실질 배팅을 하는 경주라면요, 먹을 게 없는 경주입니다. 다른 말들이 너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나마 조금 볼 수 있는 게 1번 게이트에 있는 가도브 삭스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좀 저배당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저배당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확신할 수 있느냐?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확신할 수 있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게 럭셔리 캡틴이 될지 스피드 흥룡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장군의 시대가 버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보면 눈에는 딱 들어옵니다. 눈에는 딱 들어오는데, 그 말이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 찾을 말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 경주라면 저는 이거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자, 일단은 뭐 예상은 해야 되는 거고 순위는 정해지니까요. 자, 이 경주에서 일단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일단 발바투입니다. 발바투가 한 수 위다 라고 보는 거고요. 선행 나갈 수 있는 럭셔리 캡틴하고 선의권에서 따라붙어 볼 7번 스피드 흥룡, 이 정도까지가 좀 입상 가는 말로 보고요. 혹시나 좀 이변이 난다면 김효정 기수가 이 장군의 시대를 갖고 아주 강하게 몰아붙여서 되든 안 되든 던져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와서 버텨본다라는 생각 갖고 간다면 혹시나도 한 번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부산 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 혼합 4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고요. 3세 이하 루키 2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상금이 상당히 많죠. 상금이 많다 보니까 욕심들을 많이 낼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는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늘어나 보이는 인기만 혼전 경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일단 눈에 띄는 말은 1번 로열 페넌트, 2번 아라로즈, 4번 월드토, 그리고 7번 환희의 반석, 이렇게 4마리 정도에서 좀 끝날 경주로 좀 보여지는데, 솔직히 이 4마리는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순위를 정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경주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딱 눈에 띄는 말이 4번 월드톱입니다. 이 말은 일단 선행력으로 좀 승부를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2번을 나왔는데 데뷔전에서는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에서 좀 힘든 경주를 하다가 심한 배 실패로 결국은 입상에 실패했었고요. 두 번째 경주에서는 좀 비교적 좀 강자와 붙었었죠. 그래서 뭐 한빛 영광이라든가 이런 말들한테는 이겼는데 바벨리트, 스톤킹이지 이 말들한테 지면서 결국은 이제 3착을 했습니다. 근데 능력 검사 모습도 상당히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에서는 이 월드톱이 단독 선행으로 그냥 쭉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2번 아라로즈. 이거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아질, 그러니까 점점 그 힘이 차가면서 말이 좀 좋아질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도 이제 선의권에서 조용히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들어왔는데 전개로 봐서는 자 1번 로열 페넌트, 4번 월드톱, 그리고 이제 그 데뷔전이긴 하지만 주행검사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7번 환희의 반석, 아마 이 세 마리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아라로즈가 바로 뒷선에 붙여서 선의권에서 조용히 따라갈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발을 쓰기가 상당히 좀 좋은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좀 마체도 단단하고, 그래서 경주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번 아라로즈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월드톱의 단독 선행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2번하고 4번 이 한 방으로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뭐냐? 7번 환희의 반석이죠. 왜? 아직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검사의 모습이 전체 다잖아요. 근데 능력 검사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때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지금 라이스 조교사가 유현명 기수를 갖다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최선 승부는 필연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게이트 이점 있는 1번 로열 페넌트가 만약에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나간다면 앞선이 혼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가장 그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거는 역시 이번 아라로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로즈를 이 경주 전개의 핵심으로 보고 가는 거고요. 어쨌든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월드톱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7번 환희의 반석이 유현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처음에 치고 나갈 것이냐, 게이트 이점 있는 로열 페넌트가 끝까지 이성재 기수가 버텨볼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말 중에선 솔직히 뭐 킹 알리바바나 풀머니 정도, 이 정도가 조금 그 혼전 상황을 좀 노릴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자력 우승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번 아라로즈의 선입에서의 추입을 가장 좋게 보고 4번 월드톱의 단독 선행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별로 없겠죠. 네. 그렇지만 능력상으로는 이 두 마리가 조금은 더 앞서 보인다. 그리고 전력 미지의 7번 환희의 반석이 과연 어떻게 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면 1번 로열 페넌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제6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고요. 연령 오픈의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들이 아주 다수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은 뭐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의권에 있는 마필에게 더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번 라이언 여제, 그리고 3번 에이스 윈, 그리고 8번 백산 썬더,
9번 윈드리버, 11번 굿원더, 12번 천은짱.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선행 경합이 되게 치열할 겁니다. 이게 선행 아니면 다 답이 없는 말들인데, 일단 이 중에서도 좀 선행력을 보자면 1번 라이언 여제, 8번 백산 썬더, 그리고 11번 굿원더가 순발력이 상당히 좀 강해 보이고요. 12번 천은짱은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좀 밀고 나와서 선행을 좀 강탈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보면 경주를 보시면 거의 뭐 마지막에 가서 결승선 바로 앞에서 잡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는 16전까지 뛴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요. 자, 이 선행마들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말은 1번 라이언 여제입니다. 이 마필이 아마 기본적인 순발력은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도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또 무시를 못하죠. 거기다가 기수도 문세영 기수고, 이 마필이 작년 9월에 이제 국산마 6군에서 우승을 하고 승곤을 했는데 계속해서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이제 6월달 경주에 거의 한 반년 넘게 있다 나와서 결국은 선행을 못 가고 뒤에서 놀고 말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안말 경주기 때문에요, 문세영 기수가 아마 맘먹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만 있다면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말들은 다 무너질 가망이 높습니다.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뒷심이 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 하나, 굿원더 정도는 어느 정도의 좀 뒷심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굿원더 정도는 좀 마지막까지도 경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 전개에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은 뭐냐? 바로 5번 정성스타입니다. 이 마필은 아마 여러분들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뛰어줄 걸음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국산마 5등급에 있지만 4군, 3군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전 6번을 뛰면서 1착 1회, 2착 1회.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하고는 그렇게 큰 좋은 모습을 별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착승권 안에서는 맴돌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주 스타일을 보시면 순발력도 있지만 그렇다고 선행을 가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려서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말치고는 뭐 체중도 한 470, 80kg대 말이기 때문에 체력도 당당하고 해서 향후도 좀 발전 기대치가 좀 높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레이팅도 34, 한계 레이팅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1등 아니면 완전히 뒤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 솔직히 정성스타가 뒤로 빠지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라면 기수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좀 걱정인데, 그래도 이 말을 좀 타봤었기 때문에, 정성스타라는 말을 김덕현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버텨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지금 4kg가 좀 늘어났죠. 근데 어차피 다 안말 경주기 때문에 능력으로 봐서는 이제 정성스타가 선행마들 다 보내주고 너희들끼리 선행 싸움 해라 해놓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다가 사커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아마 마지막 힘을 낸다면 앞서는 다 무난히 넘어가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선행마에서 버틸 수 있는 1번 라이언 여제, 그리고 11번 굿원더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좀 좋게 보는 거고요. 한 마리를 좀 더 추천하자면 좀 인기권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말은 7번 백학입니다. 지금까지 8전을 뛰는 동안 2착 2번 했고 최근에는 좀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뭐 주목받을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역시 원로 기수가 디슨하고도 인기도 없었을 뿐더러 뒤에서 그냥 놀다가 들어온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보느냐, 이 백학은요 앞뒤가 다 되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마음 먹고 가면 추임력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조금만 좀 다듬어져서 나오면 상당히 무서운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학이라는 말이 지금 이 편성에서는 선행마들이 원체 난타전이 벌어질 경주기 때문에 뒤에서 조용히 참고 가면서, 대신에 선행마와 거리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정성 스타가 가는 길을 좀 따라간다면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마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실제 배팅이라면요. 자, 마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말은 5번 정성스타가 되겠고요. 게이트 이점에 1번 라이언 여제가 강력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릴 겁니다. 그리고 좀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그래도 뚝심 있는 굿 원더가 끝까지 아마 라이언 여제와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 백학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부산으로 갑니다. 자, 부산 3경주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오랜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12번 그 12마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특별한 강자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될 말도 별로 없어 보이는 혼전 경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 경주에선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들이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명성보다는요, 이 편성에 의한 또 전개에 의한 유불리를 좀 따지는 게 필요한 경주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보시면 뭐 1번 제트다이아라든가 뭐 4번 울트라 파워, 5번 라이징 보이, 뭐 7번 드래곤 라인, 헤드 투 헤드, 뭐 클린처, 선양천리까지 선행력이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당히 강하게 선행 경합이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출나게 꼭 믿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제일 주목하는 말은 3번 탄젠트입니다. 솔직히 이 말을 상당히 강하게 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국산마 3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조금 아쉬움이 남죠. 이제 4살이 됐고 좀 있으면 5살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만 없었고 정상적인 경마였다면 아마 지금쯤은 거의 1군까지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마필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앞뒤가 나대는 겁니다.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마체도 500kg이 넘는 아주 단단한 마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 전개에서 좀 유리한 마필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 경주가 지금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핸디캡이 지금 이 울트라 파워가 지난 경주에 우승을 하면서 가장 높다 보니까 57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 탄젠트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제가 보기엔 제일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kg에 이제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탄젠트가 조금 유리한 그런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기권에 갈 수 있는 말 일단 4번 울트라 파워. 이제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했죠. 국산마 3군에서 이제 우승하면서 이제 레이팅도 올라갔고 인기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또 기수가 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좀 적응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는데, 부담 중량이 무려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울트라 파워가 그렇게 마체가 큰 마필이냐 하면 뭐 순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체가 큰 마필 아닙니다. 특히나 지난 경주에서 16kg가 빠지면서 450kg대의 마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이 57kg라는 부담 중량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선행력으로 뛰는 말한테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5번마 라이징 보이 지난 경주에서 상당히 잘 뛰었죠. 이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는데 그 당시 경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역시 그때 부담 중량이 52kg였는데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결국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또 4kg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또 선행 경합도 상당히 좀 심한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 있을 말들일 것 같은데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주에서 그러면 선행력으로 봤을 때 가장 센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10번 클린처하고 12번 선양철입니다. 이 두 마필이 지금 외곽에 가 있기는 한데 선행력으로는 솔직히 상당히 센 말이에요. 근데 이 선양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력은 좋은데 1200m 경주 거리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그렇게 세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거의 적성이 되게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게이트에서 물론 앞선을 나가기는 하겠지만 22000 기수가 버티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차라리 이제 선양철리보다는 그래도 지금 3세 거세마 클린처가 앞으로 좀 보여줄 걸음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클린처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마필이 상당히 조금 지금 보면 6전 6번을 뛰어서 2번 우승을 했는데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승분하면서 이제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에 나가서 바닥을 쳤죠. 그리고 나서 컨디션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주가 이제 2월 16일 주장하기 전 경주였는데 그때도 이제 서승훈 기수 같았는데 선행을 못 나가고 결국은 외곽 게이트에서 뒤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7월달에 치러진 능력 검사에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걸음까지 생각한다면 클린처가 좀 나아 보이고 이제 복병을 하나 꼽자면 뭐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은 없지만 9번 영천스타가 이 선행 경합을 좀 역이용한다면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국산 5세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요. 솔직히 정우주 기수의 기승술이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앞선의 말들이 조금 경합을 펼치면서 무너질 가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200m 경주가요 생각보다 뭐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물론 아주 강한 선행마는 유리합니다. 근데 뒷심이 없으면 절대 버티지를 못하는 게 1200m 거리입니다. 오히려 1300m가 선행마가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1200m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말을 좀 자르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제가 이제 마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전개의 이점으로 봤을 때는 3번 탄젠트가 좀 한 수 위의 걸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행에서 좀 버티기를 기대해 본다면 10번 클린처가 장래 발전까지 생각했을 때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전개의 이점으로 봤을 때 9번 영천스타를 조금은 좋게 봅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는 어쨌든 선행력 하나는 막강하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뛰어나가서 버텨본다면 12번 선양철리도 한 번의 기회는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인기마인 울트라파워나 라이징 보이는 경주 여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7경주고요.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질주 습성이 비슷한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뭉치는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강한 말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는 없고요.
어느 말이 선행을 간다, 뭐 선입을 쓴다 이런 전개가 별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대 혼전이 이루어질 거고, 아마 결투선 직선주로에서는 좀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 어느 말이 튀어나오느냐, 이 싸움이 되겠죠.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관심 있는 말은 역시 4번 마 티즈시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3번을 뛰었고요. 지난번 이제 승군전에서 비교적 강자가 붙었죠. 뭐 드림포레라든가 아이스펀치, A to Z 뭐 이런 말들이랑 싸우면서도 끈끈함을 보였었는데 결국 아쉬운 3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더 있습니다. 이 이마필이 좀 대비가 좀 늦는 바람에 벌써 이제 3전뿐이 안 뛰었는데 4살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아마 좀 강하게 말머리를 할 것 같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보다는 선의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말이 이제 만약에 선행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전개는 전체적으로 다 꼬이는 경기가 돼버립니다. 자, TGCT 다음으로 보는 말은 이제 3번 로드란입니다. 이제 3세 앞말이고요. 이마필은 지난번 그 2월달 승군전에서 이제 4착을 차지하면서 5착이었죠. 5착을 차지하면서 역시 그 국산마 5번의 높은 벽을 실감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강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 로드반이라는 말이랑 좀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로드반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한 말이죠. 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들어올 자력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8번마 프리티조입니다. 지난 경주에서 뭐 올백이나 레인케이, 뭐 최강마 이런 말들한테 지면서 이제 4착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 기수가 이제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물론 문성혁 기수가 이 말에 많이 탔었습니다. 전담 기수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김용군 기수를 태웠어요. 김용군 기수를 태우고 부담 중량도 지금 2.5kg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도 8번 게이트니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은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편성이 그렇게 나를 이길 만한 말들이 뭐 몇 두 보인다 이런 게 아니죠. 프리티조이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편성에서는 좀 강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말들은 솔직히 다 그만합니다. 다 앞선에 나왔다가 다 뒤로 처질 말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마필이 지금 현재 보여진 걸로는 좀 앞서 있고요. 복병권에서 하나 보자면은 7번마 봄날의 기억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부담 중량이 내려왔다라는 게 이게 좋고 이 말은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꾸준히 내주고 착승권에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면 뒷심이 조금 딸리고 뭐 선입이나 추입선에 쓰면 마지막에 좀 아쉬운 이제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봄날의 기억은 자기의 습성을 확실히 좀 가져갈 필요는 있는데 아직 3세 말이고 조금은 더 나올 걸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한번 좀 노려볼 만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이 경주는 TGCT가 모든 전개의 핵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GCT를 가장 좋게 보는 거고요. 프리티조이의 선행력을 좀 믿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뭐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망성도 있는 3번 로드란까지 이렇게 입상 가는 마로 보고요. 복병권에서는 꾸준함을 갖고 있는 7번 봄날의 기억을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부산 제4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선행력, 그러니까 순발력이 앞서 있는 말들이 몇 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블랙10, 그리고 8번 석세스 파티, 이 두 마필의 선행력이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끌고 나간다면 경주의 흐름은 되게 빠를 것으로 보여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 말들은 아무래도 경주 거리를 마지막에 극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붙여서 가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8번 석세스 파티입니다. 이 말은 이제 5번을 뛰어서 3번을 좀 우승한 말인데, 작년에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좀 휴양을 했습니다. 휴양을 하고 나서 이제 휴양 복귀 전이었던 올해 1월 경기에서 이제 특유의 선행력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승군전을 치를 건데요. 능력 검사 모습도 좀 양호했고, 어쨌든 순발력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뒷심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고 강자와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서 2.5kg의 그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번마 블랙10은 좀 기복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력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선행을 나갔을 때와 못 나갔을 때, 그때의 그 좀 차이를 좀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번 게이트고, 또 이호식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좀 몰아낸다면, 선행의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버텨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8번 석세스 파티가 어느 시점에서 이 블랙10을 넘어설 것이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석세스 파티가 만약에 블랙10을 넘어서지를 못하면 석세스 파티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경주는 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1400m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마 2마리가 땡땡 굳어서 온다? 글쎄요, 아주 뭐 능력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거리의 특성상 이렇게 오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뒤에서 붙여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이제 6번 마이티 파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티 파워는 이제 선의권에서 뛰는 말이고요. 순발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아주 끈끈하게 뛰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뒷심도 있고 이 말도 좀 장기 휴양을 했었죠. 장기 휴양을 하다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거의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3착을 차지하면서 좀 휴양 후유증을 좀 털어낸 듯해 보이고요.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에 좀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강자와의 경험이 좀 많다라는 거, 이게 좀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복병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말은 5번 오션 피닉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22전째죠. 그리고 5살 앞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올 거름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선행력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추임력이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이 1400m 거리에서는 좀 장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션 피닉스는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1400m까지는 상당히 끈끈하게 띄워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주거리 적성이 맞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 7번 라피도맨이 있습니다. 최근 좀 상승세의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내려와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또 뭐 김영관 조교사 말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는 좀 제외하고 싶습니다. 지금 2주 만에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3번을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 해도
조금은 혹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들어와도 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와도 할 수는 없는데 그 경주 조건이 그렇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승군전이라서 감량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좀 더 세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라피도맨이 과연 피로가 회복이 됐을까? 이거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8번 석세스 파티입니다. 석세스 파티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좀 배당권의 말이지만 한번 노려서 간다면 뭐 있습니까? 5번 옥션 피닉스를 상대마로 보고 있고요. 들어온다면 6번 마이티 파워의 선입권 전개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는 기수 선행 감행할 수 있는 1번 블랙 10까지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딱 눈에 띄는 말은 1번마 화이트 코멧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안게이트로 들어왔고요. 선행력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띄워주는 말입니다. 지난 경주 이제 국산마 4군 경주에서 뭐 엘리트 레이디, 검포, 이글아이, 정문 서미트, 독보천하 등 국산마 4군의 선행 강자들이 있는 경주에서 끝까지 선행 경험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결국 뒤로 밀리고 만 말인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어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당연히 선행의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화이트 코멧 이 출전표를 딱 보는 순간에 화이트 코멧이 충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조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마로까지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만은 8번마 마이티 뉴입니다. 뉴질랜드산 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뉴질랜드산 말이 나왔는데 이제 지난 경주에서 이제 한 중간 정도의 인기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선의권으로 뛰는 말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은 더 뛰어줄 수 있는 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취입이 좀 자유롭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좀 가능하게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용구 조교사가 4번 대군 피닉스하고 11번 그레이돌 이렇게 두 마피를 지금 끄집어냈는데 11번 그레이돌은 일단 선행력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곽 게이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돌보다는 차라리 대군 피닉스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주 이제 최대 관심만은 이번 로기 제왕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최근 보여준 두 경주의 모습은 솔직히 기대에 미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좀 강했다 뭐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제 4군이니까 혼합 4군이니까 뭐 올라가도 혼합 3군 뭐 어차피 강자랑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는 좀 이겨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여진 모습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본기는 좀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화이트 코멧이 선행을 끌 거고요. 11번 그레이돌이 붙여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레이돌이 화이트 코멧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선행만은 좀 그레이돌은 좀 제외가 되는 말이 되겠고요. 선입권에서 끈끈이 뛸 마이티 뉴하고 로기 제왕 이 두 마필이 언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 요게 좀 관건인 거고, 라스트에 한 발 쓸 대군 피닉스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경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또 하나의 인기말 행복왕자가 있죠. 이 말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약한 편성이라면 모르겠지만 편성이 좀 중간급 이상 올라가는 이제 그런 편성이라면 따라가다가 끝나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전개를 하는 말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가 그렇게 막 강한 말이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환자한테도 물론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개로 봤을 때 좀 제외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마피를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역시 화이트 코멧입니다. 다만 조교가 조금 약해졌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는 말은 마이티 뉴하고 록의 제왕, 이 두 마필의 선의권에서의 그 선행만 넘어서기 언제 넘어설 것이냐, 그리고 기본기가 있는 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복병권으로는 4번 대군 피닉스가 솔직히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좀 힘들지만 앞선에서 혼전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오늘 부경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인 제 5경주입니다. 1등급 1900m 이제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고쿠라 경마장 교류 기념 경주라고 하는데, 고쿠라 경마장이 뭐 일본인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뭐 특별 경주나 기념 경주 치고는 좀 단촐하죠. 8마리 1등급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딱 눈에 띄는 말은 두 마리입니다. 5번마 스타로드, 8번마 월드파워. 이 두 마리가 딱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스타로드는 이제 신규 마방이 이제 김영민 마방의 말이죠. 그래서 1승을 안겨줬던 말이고, 이제 승군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좀 추임력이 좀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 작년에 좀 장기 휴양을 했었죠. 장기 휴양을 하다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이제 복귀전에서 뭐 신는 추입으로 이제 추입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2등급 경주였고 2등급 치고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의 데뷔전을 치른다라고 보여지는데 1등급 데뷔전 치고도 또 편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상의 기회를 맞이한 것 같고 승군전이다 보니까 4kg의 이제 부담 중량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무난하게 차지할 것 같고요. 자, 이제 1등급, 그러니까 1군의 신의 강자로 떠오른 월드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이죠. 근데 지난번 이제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정말 너무 어이없이 앞선에서 뛰다가, 그러니까 뭐 우승을 못할 수도 있고 입상권에 못 들어올 수는 있는데 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대상 경주 이후에 치러진 7월달, 그러니까 2주 전에 나왔었죠.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컨디션 회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이제 성공을 한 말이고, 어쨌든 이제는 1군의 강자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래서 선행이 가능한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이 월드파워는 다 줘야 되는 말입니다.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특별히 크게 눈에 띄는 말은 없는데, 이 월드파워와 함께 이제 김영관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조금은 말이 상태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늘 인기권에 있는 말 1번 메이저 알파도 자기 걸음은 띄워줄 것 같은데, 일단 파이니스트 워리어는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부담 중량이 57, 제일 높은 부담 중량을 좀 받았어요. 요게 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메이저 알파는 뭐 지금 이제 30전이 넘어간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큰 걸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필이 뛰는 주행 습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입니다. 선행도 갔다가 선입도 갔다가, 그러면 전개가 자유로운 말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별 특징이 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 경주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착승권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요 좀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는 스타로드 그리고 월드파워 이 두 마리의 단방승부로 보여집니다. 보여진 능력상으로는 현재 그래요. 그리고 경주 조건도 그렇습니다. 다만 스타로드가 월드파워가 상당히 선행을 좀 강하게 끌고 간다면 경주의 흐름이 되게 빠를 텐데,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승분전이라는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복병권으로 이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그리고 메이저 알파까지 보는 경주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단방으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발이 좀 모자라거나 좀 끈기 부족으로, 그러니까 늘 인기권에는 들어가는데 결정력 부족의 말들이 좀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말은 4번 문학 엠파이어입니다. 이러기 넘는 고가의 말이죠.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말인데, 아직까지는 이 기대치에 좀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싸웠던 상대들이 뭐 어마어마나 클리너벨라 뭐 이런 좀 강자들과 많이 싸웠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좀 편성이 약하다면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제 휴양후 6월달 경기에서 보면 박태종 기수가 이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그 선행력을 좀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채찍을 갖다 대는데도 말이 좀 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주로, 그러니까 결승선 직선주로에 딱 들어설 때 모습이 이미 그 이름하였던 클리너벨라와는 뭐 대차가 나버렸죠. 그리고 채찍을 계속 갖다 대는데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휴양을 거치면서 좀 더 나빠지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제 4주 만에 이제 다시 출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수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강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 엠파이어를 이 경주 전개의 핵심으로 보는 거고요. 지난번 경주에서 선전을 했던 10번 DK 아리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경주가 이 마필의 최선의 경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약하게 보고 싶은 거고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로열 엘비스 그리고 인천 캡틴, 이 두 마필이 이 문학 엠파이어와 함께 좀 선행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 켄터키 방치, 이 말이 전형적으로 앞선에 나가면 뒷심이 모자르고, 좀 늦게 출발을 하면 뒷심이 나오는데 아쉬움이 남고, 이제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어떻게 보면 편성을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입상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주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은어축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5번을 뛰면서 입상한 적은 없고요. 이제 3착이 최선이었죠. 이제 선행력을 바탕으로 뛰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앞뒤가 다 되는 말인데, 그 앞이나 뒤, 다시 말하면 순발력과 추임력이 발구는 아닙니다. 근데 둘 다는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자유롭기는 한데 결정력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뭐 한때는 그래도 과천벌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컨디션 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승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근데 임기훈 기수가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면 분명히 한 발도 가능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주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상으로 문학 엠파이어를 중심으로 경주 전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로얄 엘비스나 인천 캡틴 정도의 힘을 주고 복병권으로 이제 은어 축제를 보는데, 저는 단순하게 보기보다는요, 이 은어 축제가 좀 더 은어 축제의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임기훈 기수를 응원하는 것도 있고요. 자, 마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문학 엠파이어를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은어 축제가 이 문학 엠파이어 뒤에 바로 붙어서 갈 수 있다면 전개의 이점이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요. 로열 엘비스가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버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 인천 캡틴까지는 좀 안고 가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권의 말인 DK 아리아는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서울 제10경주 혼합 4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루키2 경주에서 이제 상금이 좀 높은 경주죠. 이번 경주는 이제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갓 데뷔전을 치렀거나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경주에서는 이번 거미손이 아마 경주의 좀 핵심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뉴질랜드산 말이죠. 90년대 경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뉴질랜드산 말하고 호주산 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쪽에서 많이 수입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산 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 말들은 다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거미손은 지난 데뷔전에서 순발력보다는 이제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상당한 그 선행력을 좀 발휘를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12마리 말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게이트도 또 이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 강공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말인 1번 톱플레이, 이 말이 좀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인기는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경주 이렇게 경주 뛴 거를 보면 그렇게 특징이 있어 보인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데뷔전을 치르는 말에 오히려 더 눈길이 가는데요. 9번 오클랜드 삭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지난번에 그 연습 주행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는 말입니다. 역시 뉴질랜드산 말인데, 상당히 그 말의 완성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조금 불안한 거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근데 지난번 외곽 게이트 10번에서 연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게 인기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말은 5번 레전드 데이입니다. 이 말은 제가 주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 선행력이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아주 끈기 있게 뛰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전에서 뛰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만 보면은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는 이번 거미손 이 말을 중심으로 가는 경주입니다. 아마 앞선에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하리라고 보여지고요. 9번 오클랜드 삭스가 이제 연습 주행에서 보여진 모습으로는 제일 나아 보이고요. 발전 기대치 높은 5번 레전드 데이까지 이 세 마리를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요. 복병으로는 1번 톱플레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능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 제11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델타 브라더, 4번 라온 프로세스, 6번 대군 파워, 이 정도가 지금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번 세네스퍼트, 3번 맘마로마 정도가 이제 선입권에서 경쟁을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드러난 능력상 보면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1번 세네스퍼트에게 지금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이 세네스퍼트는 소위 말하는 그 앞뒤가 다 되는 말이죠.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추임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군전에서 이제 3착을 기록하면서 국산마 4군의 적응력을 좀 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의 편성이라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그리고 부담 중량도 크게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조용히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선행마들이 조금은 좀 어려워지는 경주가 될 것 같고요. 6번마 대군 파워는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상당히 좀 세게 봤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가 상당히 좀 강한 편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군 파워가 자기 걸음은 내줬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힘을 못 쓰고 3착을 하고 말았는데 충분히 능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원 기수로 이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승부 의지가 있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 세네스퍼트하고 6번 대군 파워 한 방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 데타 브라라든가 라운 프로세서 이건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전이 다 넘어가는 마필이라서 솔직히 더 보여줄 걸음은 없는데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텨볼 능력은 된다라고 보고요. 3번 맘마로마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이죠. 늘 됐듯 말듯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못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맘마로마가 지금 어쨌든 이 세네스퍼트에 뛰는 습성을 비슷하게 그 옆에서 붙여갈 수 있다면 선행마들이 무너질 경우 어부지리는 가능해 보이는데 자력으로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솔직히 나머지 말들은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마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게 보는 말은 게이트 2점 있는 1번 세네스퍼트, 그리고 강자와의 경험 많은 6번 대군 파워, 이 두 마필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선행 나가면 좀 버텨볼 수 있는 4번 라온 프로세스, 그리고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 노릴 3번 맘마로마까지 보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제12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YTM배 대상 경주입니다. 그리고 혼합 오픈 2000m 별정 B형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하이라이트이긴 한데 기대를 했던 문학지프가 출전을 안 함으로써 다소 맥빠진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열렸던 헤럴드 경제배에 재판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 특히나 이 대상 경주는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당연히 청담도끼가 인기 1위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말로 팔리게 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2착보는 혼전이에요. 2번 샴로커라든가 5번 티즈 플랜,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많이 참가를 안 했는데 이제 그 라이스 조교사가 2마리를 꺼내놨는데 7번 부활의 반석이 지난 경주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팔릴 건데 벌써 청담도끼를 놓고 2착이 지금 혼전이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팅이라면 배팅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보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경주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게 실전 배팅에서 3복승이 있는 경주라면 저는 3복승에서는 솔직히 삼성불패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능력상으로는 좀 하나 아래예요. 한 수 아래인데 이 지금 인기마들이 다 59라는 지금 부담 중량을 달고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이 부담 중량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있는 말들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 중량이 가벼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부담 없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배팅이라면 가볍게 삼성불패를 놓고 그냥 던지는 경주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 경주는 솔직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즐기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경주의 묘미를 감상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제13경주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항상 2등급 경주가 상당히 혼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1200, 1400일 경우에는 막 뭉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어느 말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배당도 좀 나오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8마리가 출전하는 좀 단촐한 편성입니다. 단촐한 편성이라서 좀 혼전도가 없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엄청나게 혼전인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경주 중에서 이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6번마 어느 멋진 날 이 말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말들이 다 선행력이 막강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던지고 보는 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상당히 막 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좀 이 경주에서는 이 5번마 횡운골이라는 말, 이 말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담 중량이 지금 6kg가 늘어난 57이고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바뀝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1년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휴양을 한 말이죠. 근데 선행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1군에서 점핑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을 상당히 적게 받았기 때문에 보통 이 말이 부담 중량을 뭐 53, 54 이렇게 받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란 얘기고 선행력은 정말 막강한 말입니다. 막강한 말인데 안게이트에 또 선행력이 좋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제가 임기훈 기수를 지금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군 천하가 지금 이 경주에서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꼭 무조건 맨 앞에 가야 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입 전개도 좀 가능한 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마들 뭐 한생글로리, 정한킨덤, 왕복꽃, 회군골, 뭐 대박행진, 크레이지 팩터 이런 말들 다 보내주고 뒤에서 너희는 너희끼리 뛰어라, 나는 그냥 따라갈란다 라는 생각 갖고 간 다음에 이제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승부가 지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말들은 거의 선행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행력에선 역시 이 4번 왕복꽃도 무시를 못하고 이제 휴양하기 바로 전 1월 경기에서 이 대박행진이 정말 말 그대로 이착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6월달 휴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고객 경마 들어왔을 때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결국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거품 인기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뭐 어느 말이 들어올 수 있다, 어느 말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경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위는 정해지는 법입니다. 경마기 때문에요. 자,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일단 이 경주에서 전개의 이점이 좀 있는 대군천하를 제일 좋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 대군천하가 선입권에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앞선 말들이 무너지는 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선행력 좋은 4번 왕복권,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서울에서 지금 기승을 하는 1번 한생글로리가 아무래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하리라고 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번 행운골, 이 말도 복병권으로 한 번쯤은 좀 봐야 되는 맛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제 14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부터 고객 입장이 된다면요, 정말 전무후무한 이 무고객 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좀 능력이 좀 앞서 있는 말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제 10번마 엉클 O. 이게 장기 휴양을 했던 말이고요. 지난번 이제 6월 달에 휴양 후 복귀전에서 끝까지 선전을 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잡히고 말았죠. 그래서 3창을 했는데 상당히 뭐 휴양 복귀전 치고는 끈기도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재 혼합 3군에서 좀 정책에 들어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6세마, 7세마, 5세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나올 걸음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현군을 벗어나는 게 뭐 최선인 마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엉크로가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요,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말은 뭐 3번 코린,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나갔었던 5번마 슈루, 뭐 이 정도, 그리고 9번 볼드 샤이닝 정도가 이제 뭐 선행 승부를 같이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엉크로가 다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12번 돌아온 난리, 1번 사련이 힐링, 뭐 이 정도가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복병권에서 좀 보자면 특별하게 뭐 복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12번 돌아온 난리와 함께 이제 신사명 조교사가 같이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 4번 와일드 파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12전을 뛰면서 2번 우승한 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고 뭐 선행력은 있지만 막강하지도 않고 또 추임력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승군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마체가 좀 작아서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지금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김동수 기수가 그 예전에 매서운 말몰이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와일드 파이트가 마지막에 한 발도 좀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하지만 지금 이번 경주는 어차피 다 부진마 편성들이에요. 이 엉크로를 제외하고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뭐 그렇게 보이는 말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약편성이라면 한 번쯤은 어차피 이게 동반 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역시 10번 엉크로의 선행승부,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좀 노리는 거고요. 선입권에서 들어올 수 있는 12번 돌아온 난리,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 사련이 힐링까지 보고요. 복병권으로 보는 와일드 파이트, 김동수 기수의 매서운 말몰이를 한번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